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취업 어때 MC 세미입니다. 오늘 취업 어때 월요일 코너 취업 컨설턴트들의 자존심을 건 한판 경쟁 스트리트 취업 파이터 시간입니다. 오늘 출전하실 파이터분들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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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2023년이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 이 시기에 친구들은 어디 취업했다 그러고 아니면 뭐 인턴이라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취업을 못한 분들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취업 사이트에서 20대에서 40대 성인 남녀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취업 준비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으로 생활비 마련이 35.3%를 차지해서 1위에 올랐다고 하고요. 2위로는 28.7%가 지속되는 불합격 통보로 인한 자괴감과 슬럼프, 3위에는 기약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4위는 주변 사람과의 인간관계라고 답을 했습니다. 혹시 쌤들 주변에 이제 취준생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그 취준생들은 어떤 점들을 좀 특히 힘들어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태성쌤 주변의 취준생분들은 어떤가요? 여기 조사된 바하고 비슷합니다. 네. 많이들 얘기하는 게 자괴감. 친구들은 다 되는데 내가 뭐가 부족한가? 그래서 스스로를 부족한 사람으로 낙인 찍고 찾아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닌데 안타까울 때가 많죠. 그리고 그쵸. 복합적이에요. 그리고 다음에는 그런데 될까? 다음에도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 나는 이런 쓸모없다. 예, 이게 기본적으로 주변 친구들을 자꾸 비교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친구들은 되는데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역시 부족한가? 그러면서 친구들이 합격했다라는 것을 보고 따라하려고 하는 맞아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게 또 SNS에 보면은 합격한 친구들만 또 막 뭐 사원증 올리고 이러니까 나만 안 되는 것 같다 하면서 좀 더 우울해지기도 할 것 같은데 그런 취준생들을 위해서 스텔라 쌤이 응원 한마디 좀 해주시죠. 아니 정말로 이런 분들 보면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너무 안타까운데 그러니까 취업은 언젠가는 된다라는 것과 관련돼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개인의 꽃이 언제 피느냐가 좀 다를 뿐이기는 한데 누구든지 좀 힘든 시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 때일수록 좀 마음을 단단히 잡고 여러분들 스스로 믿고 그리고 정말로 좀 많이 좀 지원을 하시고 또 저희 방송 챙겨보시면서 꼭 합격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우울에 빠지지 마시고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직업방송 특히 저희 오늘 취업 어때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스트리트 취업 파이터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지 주제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열려라 주제판! 글로벌 인재가 되고 싶은 취준생 여기 모여라. 쌤스 대 이랜드. 자, 오늘 스트리트 취업 파이터 시간에는 쌤스 대 이랜드의 대결이 펼쳐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랜드는 좀 알고 있는 기업인데 쌤스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도 모르거든요. 네. 어떤 기업인가요? 예, 그러니까 알짜배기죠. 숨어 그런가요? 있으니까. 예, CMS 이름 자체가 어렵죠. 네. 여기 약자가 뭐냐 하면 약자를 보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삼성 엔지니어링 메가 솔루션의 약자입니다. 삼성. 그렇죠. 네. 근데 좀 의아한 게 삼성 엔지니어링 메가는 왜 ME까지 땄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게요. 그냥 샘스 하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게요. 예, 어쨌든 샘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기가 삼성전자의 자회사입니다. 그리고 국내 최대 규모의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고요. 이게 예전에는 처음에는 일본 업체하고 같이 합작으로 시작이 된 거였었어요. 그런데 2005년도에 샘스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그리고선 단독으로 이제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죠. 여기는 세계 6위의 장비 업체예요. 6위요. 예, 이름도 못 들어봤는데 세계 6위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6년 연속 세계 탑 10에 진입해 있습니다. 6년 연속. 와. 예, 숨어 있는 알짜배기예요. 그러네요. 여기가 반도체 장비 여기 클린, 포토, 에치, 어셈블리, 테스터 이런 장비들을 반도체와 관련된 장비를 만들기도 하고요. 디스플레이 장비 그리고 자동화 관련된 장비도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이 여기가 2조 9천억 원이나 돼요. 2조 9천억 원. 거의 2020년. 3조네요. 그렇죠. 네. 예. 여기가 국내에서 최초가 많아요. 장비업체 최초로 1조 원을 돌파하기도 했고요. 2021년에는요. 3조를 처음으로 돌파했어요. 와.
그래서 3조 1,000억 원 매출 달성을 했고요. 국내에서 최초 연매출 3조 원 달성한 데는 최초입니다. 여기가. 네. 그리고 2030년까지 매출 5조 원을 달성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웠고요. 글로벌 탑5에 진입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목표를 세우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CMS 하면은 이렇게 비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로벌 업체 중에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라는 아주 엄청난 회사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와 더불어서 ASML 여러분들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을이긴 하지만 갓과 같은 위치에 있는 을. 그러니까 삼성전자 이런 데다 떵떵거리고선 일을 하는 을 같은 장비 업체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는 그런 괜찮은 회사입니다. 오, 그러네요. 삼성전자의 자회사이기도 하고 또 글로벌 탑5를 목표로 하고 있는 이 CMS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다음으로는 이랜드에 대해서 한번 소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랜드는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기업일 것 같은데요. 맞아요. 1980년도에 창업 당시에 이 이랜드는요, 이화여대 앞에 작은 보세 가게로 패션업을 와.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약 42년이 경과한 현재에는 정말 사업이 많이 성장을 했죠. 그래서 크게 한 4가지 부문인데요. 패션, 그리고 유통, 그리고 미래, 그리고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부분인데 미래 사업부는 이제 외식이라든지 레저라든지 테마파크라든지 건설업 등이 포함이 되어 있겠고요. 이렇게 사업 영역이 굉장히 급속도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매출 구조가요. 2022년도 기준으로 패션이 51%, 그리고 유통이 30%, 그리고 미래 사업부가 11%, 기타 사업부가 8% 정도로 패션 및 유통 사업 비중이 굉장히 절대적인 기업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실은 좋기만 했던 것은 아닌데요. 이 이랜드 그룹이 사업 다각화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좀 추진을 해왔습니다. 공격적인 M&A로 한때는 재계 순위의 30위권 내에 들기도 했었던 그런 어떤 성적이 있었는데 다소 조금 무리한 인수 합병 때문인지 부채 비율이 400%에 이르는 결과도 초래를 했었습니다. 네. 이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익으로 이제 부채를 줄일 수가 없어서 이제 이랜드 측에서 티니윈이나 모던하우스나 K-스위스나 약 8,700억 원, 뭐 7,000억 원 이런 이제 규모의 자산들을 잇따라서 매각을 했고요. 이제 다행히 전화위복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스파 모델로 키우고 있는 스파우와 그리고 스포츠 라이선스 브랜드인 뉴발란스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네. 이게 히트를 치면서 2020년도 영업이익 적자도 1년 만에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사하시는 지금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터닝 포인트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겠고요. 매출 규모가 그래서 2022년도 6조 1,780억 원이고요. 영업이익률이 2% 정도를 기록을 했고요. 국내 패션 기업 가운데서는 가장 큰 규모의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이랜드가 2대에서 작은 옷가게로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성장을 해왔는데 보니까 스파우랑 뉴발란스 다 알잖아요. 네네. 진짜 MZ 세대들이 또 좋아하는 브랜드이기도 해서 만약에 입사를 한다면 좀 덕업일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이제는 각 기업에서 영위하고 있는 사업들을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MS의 사업부터 들어볼까요? 예, CMS는 크게 반도체 장비 그리고 디스플레이 장비 그리고 기타 자동화, AS 개조, 부품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반도체 장비가 전체 매출의 65%예요. 대부분 이쪽에서 매출이 수익이 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반도체 장비 업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CMS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반도체 공정을 같이 이해해야 할 필요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못하지만 이 시간에 간단하게나마 좀 설명을 드리고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를 얘기를 해야지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처음에 반도체 주재료는 규소예요. 실리콘. 이쪽이 이제 한 개의 반도체가 되기까지 8개의 공정을 거칩니다. 그중에서 이제 첫 번째 공정이 웨이퍼 제조 공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모래 규소 요거를 고온으로 녹여서 실리콘 기둥을 만듭니다. 이것을 잉곶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실리콘 기둥을 가지고 얇게 잘라요. 얇게. 그리고 가능한 넓게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큰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 웨이퍼를 만드는데 여기까지는 아직은 부도체예요. 전기가 통하지 않는. 근데 여기다가 산화 공정이라는 것, 두 번째 산화 공정을 거치는데요. 웨이퍼 표면에 실리콘 산화막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산화 수증기를 뿌려가지고 싹 이렇게 매끄럽게 형성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포토 공정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주의 깊게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CMS의 장비가 여기서부터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포토 공정은요, 웨이퍼 앞에서 만들었던 웨이퍼 산화막을 입힌 웨이퍼 위에 회로를 그려넣는 작업이에요. 그런데 회로를 그려넣을 때는 다양한 작업들을 하는데 이게 되게 우리 필름 카메라 원리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필름 카메라 써봤었어요?
혹시 써본 적 있어요? 저희 부모님 쓰셔가지고 아 그래요? 전 이제 찍힘을 당하는. 아 네. 그래요? 찍힘을 당하는. 네네네. 그거 잘못 눌러가지고 이렇게 껍데기 열고 그러면 혼나죠. 그걸 만져보지 빛 못했어요. 다 들어간다. 네. 아, 못 만지게 했군요. 네네. 그게 굉장히 비슷해요. 이게 굉장히 얇은 유리막 위에 어. 패턴을 그려. 반도체 회로의 패턴을 그려놓고 네. 그것도 엄청난 기술이죠. 그리고 나서 빛을 쏴요. 웨이퍼 위에. 그리고 웨이퍼 위에 이제 강광액을 이렇게 표면을 도포를 해서 그거를 쏘면은 이 웨이퍼 위에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오. 반도체 그 회로가 그려지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이 CMS의 장비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CMS의 장비 중에서 포토 공정, 그러니까 코팅하고 현상 장비를 제조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식각 공정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웨이퍼 위에 필요 없는 산화막을 제거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습식 건식이라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것도 이제 이 CMS에서 장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에칭 공정이라고 해가지고요. 식각 공정에 들어가는 그런 장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는데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 장비들은 뭔지를 꼭 찾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증착 이온 주입 공정이라는 것을 거치고 금속 배선 공정이라는 것을 거칩니다. 여기까지를 우리가 전 공정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이 전 공정에서 우리 CMS는 포토 장비, 클린 장비, 에칭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 공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EDS 공정, 즉 정기적 특성 검사를 통해서 품질 관리를 하는 그런 공정이 있고요. 또 하나는 패키징 공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쓰기 좋게끔 잘 자르고 포장하고 하는 그런 공정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 반도체 후 공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CMS에서는 여기서 다이 반더, 그리고 소솔터, 그리고 테스터 이런 류의 장비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들이 뭔지 홈페이지에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가서 꼭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장비를 설명했습니다. 이제는 디스플레이 장비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설명을 길게 드리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좀 민망해요. 1%. 아하. 예, 전체 매출액의 1% 정도입니다. 그리고 기타, 자동화, AS, 개조, 부품 여기에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와, 이 사업을 설명하기 위해서 반도체 공정까지 네, 같이 설명을 도와주셨는데 이해가 아주 쏙쏙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랜드의 사업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랜드의 사업 영역은요, 총 4개 부문으로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우선 첫 번째로는 패션입니다. 국내 최초 패션에 어찌 보면 이제 프랜차이즈를 도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국내 최초의 글로벌 스파 브랜드를 런칭을 했죠. 국내 최다 패션 브랜드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 이랜드 그룹은 지주사 역할을 하면서 패션 산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랜드 월드가 기업의 중심축입니다. 글로벌 스파 브랜드를 키우는 이 스파오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미소, 로엠, 후아유 등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단일 브랜드 기준으로는 이제 7천억 원의 규모로 성장한 뉴발란스도 여기서 지금 전개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 이제 이랜드 리테일에서 이관된 슈즈, 스파 슈펜을 비롯해서 종합 패션 온라인몰인 이랜드몰, 그리고 유아동 전문 키디키디, 취향 전문 플랫폼, 폴더 스타일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아주 익숙하실 텐데 이랜드 월드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온오프 패션 사업을 지금 강화를 하고 있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사업 부분은요, 바로 리테일 사업 부문인데요. 대한민국 최초 아울렛,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001 아울렛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들어봤는데 2001 아울렛 그 당산점에서 시작을 해서요, 국내 최다의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산하의 유코아 아울렛은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NC백화점 그리고 2001 아울렛 등 총 45개의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를 보았을 때는 이제 밀리밤, 그리고 로엠 걸즈 등 아동복과 그리고 란찌와 같이 30여 개의 이랜드 리테일, PB 브랜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푸드 사업 부문인데요. 이랜드 이치입니다. 이랜드 이치는 2019년도에 이제 이랜드 파크의 외식 사업부가 물적 분할한 외식업 자회사예요. 애슐리, 자연별곡, 피자몰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호텔 앤 엔터테인먼트 사업 부문인데요. 이랜드 파크가 이랜드 월드 51%, 이랜드 리테일 49% 정도의 지분 구조로 이루어진 호텔 리조트 운영 회사입니다. 켄싱턴 호텔 리조트 알고 계시죠? 그리고 포천의 베어스타운이라는 리조트 등의 호텔과 리조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와, 패션에서부터 리테일, 푸드, 그리고 호텔이랑 엔터테인먼트까지 정말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쌤들이 이 각 기업을 추천하시는 이유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태성쌤. 예, 첫 번째 산업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전방 산업의 전망을 보면, 전방 산업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만드는 제품을 어디 파느냐 그 회사를 말하는데,
그 회사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이런 류의 회사가 되겠죠. 전방 산업의 전망을 보면 CMS의 미래를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의아해하실 거예요. 뭐지? 지난 방송 이거 계속 보시는 분은 네. 지난 방송에서 반도체 산업이 굉장히 어둡다라고 제가 맞아요. 말씀을 네. 드렸거든요. 저 친구 뭐야? 방송에 따라서 다른 말 하네? 그러게요. 라는 생각을 할 수도 말을 있죠. 바꾸시네요. 예, 제가 다시 한번 보세요. 그거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예, 올해 어렵다 그랬습니다. 아하, 예, 맞네요. 예, 올해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했고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반도체 산업이 죽을 수는 없어요. 이게 맞아요. 캐나다의 시장 분석 기관에 보면은 테크인사이트라는 데가 있는데요. 반도체 매출이 3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세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 내년에는 올해보다 10% 증가, 후년에는 11%, 2026년에는 14%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산업 자체가 발전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럼 CMS는 올해까지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겠지만 이 장비 산업이라는 것이요. 좀 선행 투자를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내년을 위해. 그러니까 내년에 많이 만들려면은 장비가 미리 들어가서 그쵸, 미리 그쵸. 준비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올해부터 괜찮을 것이다 어.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괜찮다, 전망이 있다. 그리고 세미라고 반도체 국제산업단체에 있는데 여기서도 장비 업체에 대해서도 전망을 했어요. 2024년에 전 공정,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전 공정 제조 장치 대상으로 지출액이 전년도 대비 20.6%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와.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소부장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처음에 저는 그 약자가 뭔지를 이해를 못 해가지고 저게 뭐지? 소 부장님. 이제 오늘 부장님 얘기인 줄 알았어요. 저도 진짜로 그랬었어요. 그런데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이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다입니다. 이게 원래는 잘 몰랐어요. 다른 나라하고 협업 체계를 잘 갖추고 잘 하고 있었는데 일본이 우리를 자극했죠. 2019년에 일본의 수출 규제 후에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이거 계속 더 이상 의지하면 안 되겠구나. 자립해야 되겠구나. 이런 필요성이 부각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자라는 얘기가 많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자력으로 무엇인가를 만들기 시작했고요. 올해 7월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특화 단지를 지정하겠다. 그리고 여기 지정하게 되면은 새로운 일자리가 16,000개가 새롭게 늘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자리도 팍팍 늘어나는 그런 분야다, 소부장 부분이. 그리고 이거 숨은 알짜 기업을 노려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른 취업준비생들이 디바이스 업체라고 하면은 우리 제품이 들어가서 최종 상품이 만들어지는 데 있죠.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이런 곳에 집중하고 있을 때 우리는 더 알짜배기 숨어있는 이런 회사를 지원해서 실속을 챙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것, 직원을 위한 복리후생. 괜찮습니다. 여기가 일반적으로 다른 회사에 있는 것은 다 있고요. 거기다 플러스 될 것만 소개를 드릴게요. 최소 근무 시간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어요. 하루에 1시간만 근무를 하면은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차 굳이 내지 않고 오후에 일 있어? 나와서 1시간 근무하고 마음껏 써. 대신 다른 날에 내가 필요한 만큼 또 쓰면 되는 거죠. 우와. 이런 재밌는 제도가 있고요. 학자금 지원도 유치원, 고등학생, 대학교 자녀 학자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월세도 지원합니다. 젊은 여러분들, 월세가 얼만큼 정말 간절한지 맞아요. 여러분들 살아보면 아실 겁니다. 저도 시골에서 올라와서 처음 직장 생활을 할 때 정말 고시원에서 살았어요. 맞아요. 정말 이렇게 돌아 누우면 옆 그 벽이 쾅쾅 눌리는. 그런데 진짜 월세 조금이라도 지원 받았으면 얼마 줬을까 그런 아쉬움이 컸거든요. 맞아요. 월 40만 원 지원합니다. 괜찮죠? 그리고 삼성전자 제품 할인을 해서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와, 그러면은 월세 지원 받아서 그 집의 물품들을 삼성전자 걸로 채우면 되겠네요. 완벽하네요. 그러네요. 예. 정말 이 CMS가 성장 가능성은 물론이고 직원의 복지까지 신경을 쓰는 게 느껴지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제 스텔라 쌤이 왜 또 이랜드를 추천하시는지 들어볼까요? 네. 이랜드도 복지는 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해 뭐예요, 네, 그죠? 그럼요. 그렇죠. 이랜드 제가 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브랜드부터 그리고 호텔 리조트까지 그리고 외식 사업부까지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비용도 지원을 하고요. 여러분들 아침 든든히 드시라고 조식까지도 또 지원을 우와. 하는 이 이랜드 그룹에 대해서 추천을 하는 이유는 사실 이번에 이제 채용을 진행을 하는 이 이랜드 ESI라는 이 조직과 관련돼서 여러분들께
꼭 강력 추천드리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이랜드 그룹 내에서 가장 빠르고 젊은 조직이거든요. 이 ESI 조직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2007년도에 이제 인하우스 컨설팅 펌으로 좀 구성이 된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그룹이 좀 커지면서 내부 문제를 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자라고 해서 컨설팅 조직의 필요성을 느껴서 각 사업부에 어찌 보면 이제 브랜딩 전략, 메인 프라이싱, 그리고 상권 채널, 그리고 상품 설계 이런 어떤 운영 전반적인 프로세스들을 설계하는, 그러니까 신사업을 제안하고 인수합병하고 해외에 어찌 보면 현지화의 어떤 전략 등을 담당을 하는 메인 조직입니다. 실제로 이랜드 그룹에서도 여러분들 이랜드 그룹을 이끌어갈 30대 경영자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 핵심 와. 인재들을 키우겠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업무 역량을 또 키우고 싶은 우리 인재분들께는 굉장한 기회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랜드 중국, 그리고 베트남, 인도 등 해외 법인으로 파견이 되어서 근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관심 갖고 지원을 한 번쯤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이랜드에서 메인 조직인데 또 30대 경영자를 육성하겠다. 여러분이 되실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자, 이제 두 곳에서 글로벌 인재가 되고 싶은 취준생들에게 채용의 기회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일단은 세메스의 채용 공고부터 좀 살펴볼까요? 예, 우리 그 제목이 취업 파이터죠. 네. 예, 너무 훈훈한 것 같아서. 아, 싸움을 거시겠다. 예, 그래서 이랜드가 네. 전통적으로 이제 회사 별명이 있어요. 뭐죠? 일랜드, 일을 너무 많이 준다는 건가요? 일랜드. 예, 각오하고 가십시오. 예, 어떻게 뭐 열심히 해서 각오해. 받아치실 아, 그러게요. 일랜드라는 거는 여러분들의 실력이 향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까 세메스에서 1시간 네. 그런 걸 과연 실현을 하고 있는 과연 선배님들이 계실까? 여러분들 현실과는 다릅니다. 또. 그러네요, 네, 또. 그렇죠. 네. 어. 삼성입니다, 여러분들. 아. 일삼성이라고 그쵸. 할까요? 삼성 그런 얘기 있잖아요. 주는 네. 만큼 시킨다. 그쵸. 네네. 네. 어떤가요? 일랜드라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일삼성이라는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지금 급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채용 공고 확인해 그래요. 볼게요. 채용 공고 네. 해보도록 하죠. 2023년 하반기 세메스터 신입사원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류 접수는 11월 15일 수요일 17시까지이고요. 서류 전형을 거쳐서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 이제 지사를 보게 되는데요. 12월 중에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설계 직무인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역량 테스트를 별도로 보게 될 거고요. 면접은 2024년 1월 중으로 보고 건강검진을 통해서 최종 합격을 하는 그런 경로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무시무시한 G사트가 있네요. 자, 이번에는 이랜드의 채용 공고 확인해 볼까요? 네, 이랜드 전형 일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류 접수는요. 11월 20일 월요일 밤 11시 59분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이후에 이제 직무 적성 검사가 있고요. 12월 8일 또는 12월 9일쯤 이렇게 전형이 있다라고 하니까 일정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면접 전형은 12월 20일부터 22일까지라고는 하지만 충분히 변동은 가능하니까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이 날짜입니다. 인턴십 전형 1월 2일부터 2월 16일까지 인턴십을 수행하고 정규직 전환이 되는 과정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곳 모두 채용 공고를 확인해 봤는데 이번에는 각 기업 채용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메스 어떤 특징이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들어볼까요? 이 삼성 자회사인 만큼 삼성그룹의 채용 전형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영어 기준은 오픽과 토익에만 하나입니다. 토익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원 시 성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돼요. 다른 데는 면접 보기 전에 제출하게 되는데 여기는 지원 시 성적 증명서 제출하고요. 접수 기준 한 달 이내 발급한 것만 인정을 하게 됩니다. 석사 지원자는 석사 연구 기술서를 추가 제출해야 되고요. 면접은 직무 면접에서 PT를 함께 할 것이니까 PT도 함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토익은 안 보고 오픽과 토익 스피킹을 예. 본다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랜드 ESI 채용 특징 볼까요? 네, ESI는 아무래도 프로젝트 중심적으로 이제 인턴십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요. 이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를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이랜드 ESI가 지난 15년간 높은 기준으로 500여 명의 인재분들과 함께 총 900여 개의 누적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인턴십을 수행을 하시게 됐을 경우에 1주차에서 2주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어떤 가설적인 것들도 확인을 하고 문제를 정의하기도 하고요. 3주차에서 4주차까지는 인사이트와 솔루션을 도출하기도 하고 5주차에서 6주차에는 빠르게 실행하고 피드백을 주고받고 7주차에서 8주차에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경영자분들께 보고를 하면서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꼼꼼히 숙지하고 지원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미리미리 정말 꼼꼼히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메스와 이랜드의 채용 소식을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세 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메스 먼저 해볼까요? 예,
반도체 시장은 죽지 않습니다. 예, 고로 반도체 장비 업체도 불멸할 것이다. 네. 라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요. 제발 금만 캐려고 하지 마시고요. 금을 캐는 곡괭이를 만드는 회사에도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숨은 알짜 기업입니다. 꼭 지원하시기 바라요.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랜드 세 줄 정리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우선 첫 번째로는요. 이랜드 그룹은 최고 지향적이고 그리고 능동적인 성과를 지향하는 젊은 기업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차세대 CEO, 젊은 경영인으로 성장을 하고 싶으신 여러분들, 인재분들께서는 지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들 두 자릿수 대규모 채용입니다. 굉장히 귀한 채용 공고겠고요. 이랜드 그룹 전략기획본부 ESI 지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랜드와 쌤S에 지원하는 지원자분들에게 쌤들이 좀 조언을 해주시면 좋겠거든요. 한마디씩만 좀 해주실까요, 태상 쌤? 제가 말씀드렸죠. 반도체 팔도의 공정 꼭 아시고요.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장공과 프로젝트 그리고 이 회사와 무엇이 맞는가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준비하시고요.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 비즈니스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이쪽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 시장을 이해하고 반도체 산업과 그리고 그 영향 그리고 변화 이것을 보시고 나라면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셔야지 자소서도 쓸 수 있고 면접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스텔라 쌤도 이랜드 지원하는 지원자분들에게 조언 한마디 해주시죠. 네, 이랜드 그 ESI 조직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반드시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직무 소개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살펴보시게 되면은 해외의 어떤 특정 국가들에서 한 몇 개월 단위별로 파견 근무도 가능하다 이런 조건들도 아주 상세하게 잘 나와 있거든요. 실제 프로젝트 그 단위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관심 갖고 재미있게 한번 보시면서 꼭 숙지하고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스트리트 취업 파이터에서는 이랜드와 그리고 쌤S의 채용 공고들 확인해 봤습니다. 취업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드리는 오늘 취업 어때?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취업 어때? 매일 오후 6시에 만나요. 안녕.